어? 13쪽에 22번 문제를 잠깐 13쪽이요? 예, 13쪽에 22번이요. 이거 쌤이 해주셨는데. 맞아요. 기억나요? 네. 어쩐지 이거 맞출 수가 없는데. 일단은 그러면은 문제를 적어 놓고 봅시다. 영상 찍고 있나 지금? 됐다. 앵글 나오고 있고. 조그맣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길이 같게 만들고 또 만들고 여기도 만들어진 이게 어색하긴 하지만 그냥 봐주세요. 타협을 할 거니까. 네, O, B1, B2. 그런 다음에 A1, A2. 됐다. 길이 표현하면은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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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이런 상태. 됐다. 자, 문제에서 말하기를 만들어진다라고 한 거는 B1, A2, B2. 딱 여기까지는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만큼의 모습이요. 어색하긴 하지만 얘는 만들어질 거고 그 다음 이등변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했었냐면은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이라고 하는 조건은 어떨 때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냐면은 얘는 반드시 90도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있나요? 네. 또 각도니까 마찬가지로 0도보다 커야 되는 건데 잠깐 밑각이 왜 90도보다 왜 작아야 될까에 대한 걸 이해하고 있나 진짜? 왜? 밑각이 왜냐면 밑각이 90도가 되면은 네. 안 이어져요. 맞아요. 밑각이 90도가 되면 삼각형의 내각의 총합이 180도인데 밑각이 90도면 90도, 90도 이미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이런 범위가 존재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는 건데 우리끼리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 크기가 딱 이렇게 x였고요.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은요. 여기 몇 도? 그치, 2x라고 쓸 수 있겠죠. 이유는 x랑 더하니까 이렇게 2x 외곽의 성질로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이 2x였고 세 번째 이등변 삼각형이 3x랑 3x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이등변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밑각이 4x가 되거든. 라임이 좋잖아. 첫 번째 이등변은 밑각이 x, 두 번째는 2x, 세 번째 3x, 네 번째가 4x인데 네 번째부터 안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좀 조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여기 세 번째까지는 괜찮다고 했거든요. 그 3x를 밑각으로 하는 모습은 0보다 크고 이렇게 90도보다 작다라고 한 거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네 번째는 안 만들어진다라고 한 거니까 4x를 밑각으로 하는 모습은 정확하게 90도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를 넣어줘야겠죠. 이렇게. 그래야 세 번째까지 만들어지는데 네 번째부터는 이등변 안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이쁘게 식 정리하니까 알 수 있는 건 0보다 크고요. x가 30도보다는 작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고 밑에 거 식 정리해 보니까 약분 가능한가요? x라고 하는 거는 얼마죠? 22.5도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세 번째는 만들어지고 네 번째부터 안 만들어진다고 했으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한 x의 범위가 문제에 대한 정답이니까 깔끔하게 식만 정리하시면은 22.5도보다는 크거나 같고요. 그 다음에 30도보다는 작다라고 적어주면은 22번 문제 정답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이 질문 또 있으니까 아까 몇 번이었지 그게? 더 있는데 더 뒤에 와야 되는데. 찾았다. 42쪽에 26번. 16번이 페이지 42페이지에 46번 문제, 26번 문제. 26번. 요거 우리 한번 지난 시간에 누가 질문해서 풀어봤던 것 같아요. 네. 맞죠? 근데 문제를 잘 읽어야 될 게 점 Q가 출발한 지 몇 초 후인가 라고 나와 있는 상태가 되는 건데 일단은 그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때 내가 막 그런 질문했어. 이게 3초 차인데 왜 x-3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기억이 나려나? A, B, C, D. 지금 어떤 두 개의 점이 있는 건데 PQ가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P라고 하는 모습이 이 정도에 있다고 할 거고 또 모습 만들어서 Q라고 하는 모습은 대략적으로 에라 모르겠다 만들자 이렇게 Q 이렇게 있는 상태.
P라고 하는 모습은 A에서 출발한 다음에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이고 Q라고 하는 건 C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오고 있는 중인 건데 결론적으로는 A, Q랑 그 다음에 PC랑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두 개를 이어주도록 할게요. A, Q. 이렇게 모습을 이어줄 거고 마찬가지로 이어주게 되면은 이 주어져 있는 보라 색깔이 평행하다라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거는 평행사변형이다라고 하는 걸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각각 속력을 적어보고 싶은 건데 일단은 속력 PQ? 어떻게 적어줘야 이쁠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할까? P랑 Q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 거리, 속력, 시간이니까 이쁘게 할까? 이동한 거리, 속력, 시간. 이게 제일 이뻐 보인다. 문제 읽어보니까 P라고 하는 거는 속력이 읽어보니까 몇 초? 4라고 나와 있는 상태가 되고 Q라고 하는 건 속력이 7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시간을 잘 잡아야 되는 건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점 P라고 하는 게 먼저 출발하는 거야. 먼저 출발하고 점 Q라고 하는 건 나중에 출발하는 건데 P라고 하는 모습이 출발하고 나서 3초가 흘러서 그때부터 이렇게 C가 Q까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 점 P라고 하는 게 만약에 뭐 5초 움직였으면 실제로는 Q는 몇 초 움직인 걸까? 2초 움직였겠죠. 왜냐면 얘가 출발하고 나서 3초 뒤에 얘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니까 그들의 시간 차이가 3초예요. 누가 더 많은 시간 보냈다? 얘가 더 많은 시간을 보낸 겁니다. 3초 뒤에 출발한 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기준을 잡을 건데 우리는 점 P가 이동한 시간을 X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X. 그러면 점 Q라고 한 건 시간을 3만큼 덜 보낸 거니까 이렇게 X-3이라고 잡아줘야겠죠. 이동한 거리라고 한 건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 적어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이동한 거리가 4X가 될 거고 밑에 거가 말하는 거는 7 곱하기 X-3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길이 표현하시면은 이 장소가 4X가 되는 거고요. 길이가. 그런 다음에 여기 이만큼에 대한 길이는 7 괄호에 X-3이에요. 그런데 평행사변형이니까 얘랑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식 정리합시다. 4X는 7 괄호에 X-3.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뭐냐면은 점 Q가 출발한 지 몇 초 후인가 라고 물어본 거니까 문제의 정답은 어디 있냐면은 이거 답이 얼마라고 나한테 얘를 묻고 있는 거야. 점 Q가 출발한 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 해서 X를 구한 다음에 요 놈의 정답을 구할 거니까 측정리하자. 4X는 7X-21인 거니까 따라서 3X의 결과가 21이기 때문에 X값은 7이 나오지만 정답은 7이 아니라 정답은 7 빼기 3이라고 적어줘야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정답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4초 후. 이해가 됐나요? 오케이, 6번의 질문이 끝났으니까 다른 분들도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쌤 83번이야 26쪽. 26쪽에 83번. 이거 그림 그리기 아주 어려운데 질문 잘했습니다. 26에 83. 잘할 수 있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볼게요. 타협. 여기다가 적당히 보조선, 얘도 마찬가지로 보조선 길게 그래 놓고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지우고 완성시키면 되겠다. 생각보다 작게 그렸네. 나름대로 크게 그리려고 했는데 중요한 점들이 있습니다. 원이 나왔을 때 중요한 거는 접점이 중요하고 원의 중심이 중요하고 카이트를 잘 발견하자. 세 가지. 다시 뭐라고요? 카이트, 원의 중심, 또 접점. 그래서 중요한 점들은 당연히 가장 중요한 건 원의 중심이고요. 그런 다음에 접점을 체크해 보게 되면은 접점이고 접점이고 접점이에요. 그때 우리가 중심에서 접점까지 선을 이어주게 되면은 몇 도지 여기가 이렇게 양쪽 다 90도를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이렇게도 지금 90도가 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90도가 됐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때 되게 특수한 도형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건데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여기 나와 있는 사각형은 이름이
정사각형이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겠지. 이유는 얘가 반지름이고 얘가 반지름인데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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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니까 정사각형이다라고 하는 걸 바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괜찮을까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빨강색으로 표시하는 건 길이가 전부 다 같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카이트를 바라보고 싶은 건데, 근데 잠깐 우리가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 더 이 친구 올라오세요. 파란색으로 한번 그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었고요. 이 상태도 마찬가지로 쭉 연장선을 그어서 이 파란 색깔 직사각형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여기 나와 있는 파란 색깔 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중이야. 얘가 4랑 13이고요. 사실 정답은 26이었죠. 답은 기억나는데 왜 그런지까지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합동을 잘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일단 어디가 합동인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사실 좀 보기 어려운 것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아예 빗금을 칠해버려. 잘 됐어. 여기 나와 있는 빗금 칠하고 있는 이 모습 보이나? 직각삼각형이고 직각삼각형이거든 이렇게. 그때 두 개가 왜 합동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알고 있나? 왜 합동인지에 대해서? 천천히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저 빨강 색깔 여기 나와 있는 반지름을 했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빨강 색깔 길이 같은 거 인정하십니까? 빨강 색깔? 그래 놓고 바라보니까 이 빨간 색깔 길이가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고 합동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 막곡지각 보이시죠? 그림이 작으니까 우리가 확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좀 그림을 크게 그려볼게요. 적당히 크게 이런 식으로 그려봤고 마찬가지로 내려와서 이러한 모습을 그려놓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연장선이 약간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90도니까 꺾어버려. 잘 그려지려나? 이런 실패? 실패는 없어. 잠깐 더. 아예 어색해. 90도니까 이렇게 만들어 볼까? 얼추 만든 것 같은데 얘가 지금 90도가 나와 있고 90도가 나와 있는 상태의 그림이거든요. 그리고 빨강 색깔 길이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거 반지름이었고 여기 나와 있는 거 반지름인 거 동의할 수 있겠죠. 그때 솔직히 여기 나와 있는 각도 두 개는 뭐야? 이렇게 막곡지각이란 말이야. 그래 놓고 막곡지각이니까 얘가 동그라미나 적어버리면 동그라미가 되어야 동그라미 별 더한 게 90도, 동그라미 별 더한 게 90도 이런 모습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앵글, 사이드가 같아요. 그리고 앵글, 사이드가 같은 거니까 합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은 A, S, A 합동이야. 이해됨? 막곡지각이고 동그라미니까 변과 앵글, ASA 합동이니까 넓이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내가 여기 지금 빗금칠한 모습을 넓이를 이쪽에다가 이렇게 옮긴다라는 느낌을 가져가 주시고 하나 더 볼 거예요. 이번에 어디에 주목할 거냐면은 빗금을 다시 볼까? 이렇게 칠해 보도록 할게요. 주황색으로. 여기 나와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합동이라고 하는 걸 밝혀야 되는 건데 이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이었고 근데 이 빨간 색깔 길이 반지름 얘가 반지름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이라 말할 수 있겠다. 심지어 이 장소가 90도인 거 알고 있고요. 그 다음 내가 만약 여기다가 뭐 쓸 때 각도를 뭐 세모라고 하고 여기를 별이라고 만들어주게 되면은 이 장소가 막곡지각 세모, 이 장소가 별이고 90도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니까 같은 이유로 다시 한번 합동 나오겠죠. 자, 여기 사이드가 있고 앵글, 사이드니까 ASA 합동이 나왔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부분 넓이를 일로 가져와 버리는 거야. 그럼 실제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파란 색깔 넓이가 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빗금칠한 모습 이렇게 왼쪽에 옮기고 이 부분 여기다가 옮겨버리게 되면은 실제로 구해야 될 모습은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지. 여기에 나와 있는 직각 삼각형 넓이를 구해버리면 그게 파란 색깔 직사각형 넓이랑 같았다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13 해서 이렇게 26이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ASA 합동이 막 이렇게 파티처럼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40쪽에? 16번. 네, 40쪽에 16번. 오, 질문 잘했습니다.
이거는 별표를 칠 수 있도록 합시다. 미리 타이틀을 적어버리게 되면은 외심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외심 직각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는 어디 있지?변에 두 있죠? 오, 맞아요. 그거 맞출 수 있어. 직각 삼각형의 외심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빗변의 중점 가운데 있다. 요거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림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대략 만들어 봅시다. 이 정도 평행사변형이 있었고요. 이 상태에서 72도라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잘하고 싶다. 잠깐 여기에 중점이 이렇게 있고 이 장소의 길이가 같은 장소에서 B부터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놨고 그 다음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떨궈서 90도 되었고 그 다음 여기 주어진 각도가 72도 그리고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선을 이어줬는데 구하라고 하는 각은 여기에 주어진 각을 쓰면 지금부터 X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정답이 X래요. 딱 이런 상태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걸 가지고 선생님 직각 삼각형의 외심이라뇨? 라고 할 때 사실 90도의 어떤 표현 방법을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90도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은 보조선을 그을 거야. 보조선. 여기 주어져 있는 모습에서 보조선을 좀 더 쭉쭉쭉쭉 엄청 많이 그어 놓고요. 마찬가지로 직각 삼각형이 될 수 있게끔 연장선을 긋는 거야. 이렇게 그어봤어. 자, 그어봤는데 여러분이 잘 느껴줘야 돼. 이 모습을 봤을 때 어디가 직각 삼각형이야? 라고 말하면은 여기 지금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체크하고 있는 거 있죠? 여기 나와 있는 보라 색깔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야. 괜찮나요? 자, 그래 놓고 발견할 게 되게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건 뭔가 여기가 합동인 느낌이 확실하게 강하거든요. 합동이요. 자, 못 알아봤을 거니까 주황색으로 표시 한번 해보게 되면은 여기 주황 색깔에 해당하는 이 삼각형과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주황 색깔 삼각형은 합동인데 무슨 합동인지를 말해 보도록 합시다. ASA. 이유는 여기 주어진 각도랑 무슨 각? 엇갈린 각도야.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는 막곡지각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논리를 펼칠 수 있겠네. 논리. 여기 주어진 길이가 만약에 A였으면 마찬가지로 평사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A로 같아야 돼요. 즉 여기도 마찬가지로 A랑 A가 나오고 합동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A야. 그랬더니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거든요. 빗변인 이유는 90도가 바라보는 변이니까. 근데 빗변의 중점 바로 이 장소가 누구냐면은 이 위치가 핵심이었던 거지. 바로 외심이었어요. 근데 약간 졸리니까 은서야 직각 삼각형의 외심이 여기 있는 건데 외심으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의 길이로 같은 거지? 그렇지. 각 꼭지점까지가 바로 반지름의 길이로 같은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쌤이 지금 A라고 표시하고 있는 장소가 이만큼이 A고 이만큼이 A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A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외심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특징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길이가 전부 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길이가 다 똑같고 다 똑같은 거니까 결론적으로 어디도 맞아. 이제 우리가 72도라고 하는 건 여기도 마찬가지로 72도예요. 그래 버리면 이 전체가 90도라고 했으니까 X의 크기는 몇 도일까? 18. 네, 18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직각 삼각형의 외심에 대한 문제였고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선생님 전 이런 연장선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는데 맞아. 어려운 거 맞아요. 이런 선을 긋는 연습을 많이 해봐야 돼요. 또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너무 졸려. 아이고 졸려. 늦게 잤나? 아니요, 괜찮아요. 아, 그냥 잠이 많구나. 질문 더 이상 없으면 있어요? 너무 졸리면 써서 들어요. 네. 이거 안 했었죠. 안 했었다고? 안 했었죠. 57? 21번, 21분이요. 네가 장기 안 갖고 21쪽에 57번? 요거 우리 지우가 멋있게 풀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보자. 근데 약간 들으면은 허탈하게 쉽거든요. 21쪽에 57번이요. 21번에 21쪽에 57번. 나는 어쨌든 칠판이 있고 나도 이제 문제 풀 때 여러분이 노트에 풀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건데 외심이라 했으니까 뭐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차라리 원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원을 그렸고 뭐 130도가 있고 5라고 한 게 외심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지금 외심이에요. 얘가 우리끼리 5라고 합시다. 그래 놓고 130도가 있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만들고 생각하자 130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장소가 130도라고 적어줄 거고 A, B, C요. 실제 문제는 동그라미가 없어요. 그냥 그은 거야. 근데 우리는 알고 있는 거는 가만 보니까 130도라고 하는 거 이름이 무슨 각이었더라? 그쵸, 원주각이라고 하는 거죠. 원주각이 130도라고 나와 있고 실제로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5까지 시켜놓고요. 나한테 물어보는 거는 이 각도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고 있거든요. 일단 중심각이 몇 도일까 봤더니 자 원주각에 이렇게 2배 하시면은 여기까지가 중심각인 거니까 260도가 중심각이죠. 자연스럽게 x라고 하는 거는 네 100도네요. 한 바퀴가 360도니까 심플하죠? 맞아. 그리고 근데 네. 원을 어떻게 보여? 몇 번? 원을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파이알 제곱이에요? 아닌가? 어떻게 배우지? 아니 치사분 막 거들 3분의 4 이런 그거는 뭐? 9잖아. 9의 건넓이. 그렇구만. 9의 부피지. 그리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예, 다시 초등학교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이게 졸업장 반납하세요. 이렇게. 아, 그럼 원의 넓이가 뭐였더라요? 원의 넓이? 예. 파이 r 제곱. 파이알 제곱? 어떻게 배우지? 3점. 그렇게 배워요? 진서가 살짝 지금 알겠다. 또 몇 번 질문일까요? 페이지 번호? 질문이 없을 법합니다. 75번이요. 24쪽에 75번. 네, 지금 왜 이렇게 직접 나왔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응? 뭐 기억 안 난다고요? 아니 그냥 24번 75번이 아, 네. i랑 i'이라고 하는 거는 각각 삼각형의 내심 나와 있는 상태인 거고 p라고 하는 거는 bi, 내심까지 연장선과 ai 연장선의 교점이고 구어라고 하는 건 그 사이각의 크기를 구해보자.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열심히 구하면 될 것 같아서 크기 하나 그어놓고 일단 이 정도 됐다. 여기 A, B, C. 그리고 나서 뭔가 선 하나 그어놓고 이렇게 여기에 D라고 찍어 놓도록 할게요. 76도라고 하는 건 여기 있습니다. 76도인 건데 일단 삼각형 두 개로 지금 나눠 놓은 거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삼각형의 내심이 있겠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의 내심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각각의 내심을 뭐 i랑 i 다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우리끼리 선을 어떻게 그어야 좋을까? 그냥 할게요. 각을 2등분 시켜버려. 각도 여기도 2등분 시킬 건데 그거에 연장선이 만난 걸 P라고 했으니까 우리끼리 뭐 대략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이 장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알고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끼리 A랑 A라고 하고 각이 2등분 된 거니까 B랑 B라고 적어둘 수 있겠죠. 이렇게. 된 것 같아. 이제 76도라고 하는 것만 잘 파악하면 될 것 같은데 문제의 조건이 하나 더 있네. DA랑 DC랑 길이가 같다. 문제의 아주 커다란 조건이 뭐냐면은 DA, DB. 그 조건도 살려서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여기 주어져 있는 이만큼에 해당하는 파란 색깔 길이랑 DC라고 하셨나? 네, D부터 C까지. 여기 주어져 있는 길이가 이렇게 같다. 길이가 같은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여기 주어져 있는 건 이렇게 2B라고 적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군요. 네. 근데 막상 보아하니 76도라고 하는 이 모습은 뭐야?
얘랑 두 개를 더한 거에 외곽의 성질이지 않을까 이렇게? 그럼 자연스럽게 4B의 결과가 76도예요. 그럼 B라고 하는 거는 4, 1은 4, 4, 9, 36. B가 19도라고 하는 걸 밝혀버렸어. 이제 우리 다시 돌아와서 A가 얼마인지만 알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누구로 한번 써보면 참 좋을까? 근데 A 42도라고. 아, 나와 있어 문제. 네. 끝나버렸네? 그럼 2A라고 하는 게 42도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 A가 21도. 그래버리면 문제의 정답은 A도 알고 B도 알고 이것만 알면 되겠네. 그쵸? A 플러스 B라고 하는 각을 구하니까 40도가 나오나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요, 140도. 아, 저는 이런 쉬운데. 오케이. 더 질문 있습니까? 지우. 질문. 페이지 번호.45분에 42쪽? 45분 45쪽에 몇 번 문제? 39번? 38. 오케이. PAD라고 하는 부분 넓이를 구하자. PAD. 38. 4538. 왔다 갔다 하니까 힘드네. 이게 마지막 정도 질문일까? 더 질문 있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해보자. 마음이 좀 편하군. 여기에 꺾여 있는 모습인데 연장선도 막 이렇게 있대요. 너희 막 드르륵 하는 거 좋아해요? 소리 이런 거? 네. 그래요? 근데 오늘 불길해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게 90도. 조심. 오늘 비가 오니까 운전 조심해야겠네. 자, 너희도 가다가 그 빗길에 넘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이런 모습. 꺾여 있군. 이렇게 됐다. 뭔가 일직선처럼 보이지만 꺾여 있는 모습이라 볼 수 있고 나한테 알려준 거는 PBC 넓이가 6이다. 여기 넓이가 6이니까 이렇게 빗금 좀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은 A, PAD니까 여기 이 주어져 있는 부분 넓이를 구하자라고 되어 있는 상태예요. 약간 허탈한 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는 이거 약간 이쁘게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 한 이 정도로 잡아야 더 직관적이려나? 보라색이랑 더한 거는 전체 넓이 절반인 거 알고 있어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이렇게 초록 색깔과 초록 색깔 두 개 더한 것도 전체 넓이의 절반인 거니까 이거 초록 더한 거랑 보라 더한 거는 같겠지 이렇게. 좋아. 그러다 보니까 그 논리를 요구하게 되면 우리가 먼저 평사의 넓이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평사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거니까 8, 5, 40 여기까지가 평행사변의 넓이가 돼야 돼. 근데 그거의 절반이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평행사변 넓이의 절반이 20이거든 이렇게. 근데 그 20이라고 하는 건 두 개를 더하면 2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위의 넓이는 14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죠. 정답 14. 오케이, 질문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채점하고 있어요? 오. 그러면 우리 오늘 해야 되는 부분은 59쪽에 43번까지가 과제였잖아요. 신기하게 그 뒤쪽 부분에 질문이 없었네요, 여러분들이. 채점을 아직 안 한 건가요? 네? 했어요? 43번까지 채점? 네. 그냥 질문이 없었던 거구나. 네. 이렇게 뭐 워낙 설명을 잘 들었다 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어디 볼까? 같이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도형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근데 여러분 이거 아직 안 외우지 않았나? 암기가 됐나요? 중점 연결했을 때 나오는 도형. 평사의 중점은 평에서는요. 마름모. 네? 한지보에 평에서요. 맞아요. 직사각형은 직사각 좀 마름모. 마름모. 네. 마름모의 중점은 직사각. 정사각형 중점은 직사각. 등변 사대꼴의 중점은 마름모. 네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마름 맞아요? 마름모도 평사. 등변사에서 마름모. 평사. 나도 평세로 알았는데. 마름모인데? 마름모예요? 네가 잘못된 거. 오 마름모네요? 오! 예빈 뽀뽀. 오 예빈. 예빈. 와 호이호이. 예빈님. 아 맞아 사각형의 중점이 평세였구나. 쌤도 안 외우다 보니까. 오. 와 그 내용을 같이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요 좋은데? 네. 4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마름모의 중점을 연결하면은 여러분이 아까 말하기를 직사각형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런지를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거 진짜 왠지를 모르겠어요. 그림을 그려봐도 안 나오는데. 그래요? 보자 그러면. 우리가 외운 결론은 직사각형이다 정도는 외우게 된 거니까 이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천천히 안에 있는 그 결과는 답이 바로 체크가 돼버렸네. 마름모의 중점은 직사각형이니까 일단은 정답은 직사각형이 돼야 되는데 잘못 나와 있죠. 마지막 빈칸 5번에는 직사각형이 들어오셔야 돼요. 나머지 설명은 다 맞는 설명들이니까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쁘게 다 적어볼게요. 여기 A, B, C, D 각각의 중점을 말하기를 R, Q, S, R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좀 아쉬운 건 뭐냐면은 P, Q, R, S구나. 그 중점 연결 정리라고 한 거를 좀 배우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우리 수업 시간에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써보도록 할게요. 기억나요 근데? 중점을 연결하게 되면 어떤 결론 나오지? 중점을 연결해 주게 되면은 평행하다. 1대 2다. 기억이 안 나죠? 네.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무게 중심이요? 이런. 그냥 편하게 보자. 네. 그냥 이따 또 배울 거니까 일단 연결시켜 놓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직사각형처럼 생겨 있긴 합니다.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기 때문에. 자, 아직은 90도인지는 모르지만 알고 있는 내용들은 있죠. 우리가 천천히 표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이 마름모는 모든 변들이 같아요. 근데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길이가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여기도 전부 다 길이가 이렇게 다 같다 정도를 표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네. 괜찮을까? 그리고 나서 그러면 1번에 들어올 빈칸 잠깐 보도록 할게요. 말하기를 삼각형 잘못 썼어. APS 찾았나요? 네. APS 여기 주어져 있는 모습이랑 빈칸에 들어올 어떤 모습인데 그 삼각형 자체가 CQR이다 라고 나와 있는 모습 이 두 개를 말하고 있구나. 써보도록 할게요. C랑 이 순서는 필요 없어요. QR 적어놓고 두 개가 합동이라고 했는데 왜 합동인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습으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얘가 이미 마름모라고 하는 건 평사가 만족하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대각의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끼리 여기 주어져 있는 각도를 이렇게 체크 파란색으로 해놓고 또 알고 있는 모습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주보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당연히 같아야 돼요. 이유는 마름모는 평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이렇게 빗금칠하고 있는 모습은 합동인 거죠. 무슨 합동이냐면은 사이드랑 앵글이랑 사이드가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SAS 합동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 따라서 우리가 합동이니까 각도를 잠깐 표시 한번 해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얘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랑 동그라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거고요. 괜찮겠죠? 그리고 또 보도록 할게요. 각도가 이 하나, 둘, 셋, 네 개 똑같다는 거 봤고 한 번 더 같은 모습으로 이제 귀찮으니까 말로 하자.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합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같이 SAS 합동이니까 말할 수 있겠죠. 그래 놓고 각도도 마찬가지로 표시 한번 해보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각이 세모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세모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 놓고 차근차근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밝혀줘야 될 건 뭐냐면은 합동이니까 이제 마주보는 길이가 같거든. 여기 나와 있는 모습도 길이 같은 거고 한 번 더 여기 나와 있는 모습 길이도 같게 되는 건데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는 각도에 대한 표현이 필요하겠다. 어떻게 제일 보는 게 좋을까? 동그라미랑 세모들에 대한 각도를 보기 위해서 이 주어진 이만큼의 장소 180도에서 동그라미랑 세모랑 빼주면 되겠네? 맞죠? 약간 불편하니까 치환이라고 하는 걸 해도 될까? 들어본 적 있어, 치환? 오케이. 안 하는 걸로? 아니, 안 할 거야.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여기 지금 주어진 이만큼에 대한 각도는 180도에서 누굴 뺀 거지, 이렇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뺀 거 맞나, 이렇게? 근데 그게 여기도 그렇지만 전부 다 그렇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겠지. 따라서 이거 4개 모이면 360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네. 따라서 다 더해버려, 그냥. 다 더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우리 곱하기 4 하는 거 맞나요? 180도 빼기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으악 이거 다 하시면 360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약분도 하자. 4, 9, 36 90도라 써버리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180도 마이너스의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각기의 결과가 90도가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오케이 여기 나와 있는 친구의 결과는 90도였다라고 하는 걸 체크할 수 있겠죠. 얘가 90도니까 아니면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이미 90도라고 말한 거니까 오케이 이게 전부 다 90도였구나를 말할 수가 있는 거니까 직사각형이다 라고 증명할 수가 있는 거지. 오케이 이해되셨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1번의 정답 좀 말해줄래? 네 빨리 말해야 돼요. 2번이요. 그럼 우리 고쳐보자. 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면은 평사요. 이런 평사의 중점은 평사고 직사각형의 중점 연결하면 마름모. 마름모의 중점은 직사각형. 등변 사대리꼴의 중점은 마름모. 라는 걸 통해서 52번 문제 풀어보세요. 오 맞습니다. 바로 구했네. 16이네요. 네 16인 이유는 뭘까? 마름모니까 전부 다 길이가 4, 4, 4, 4니까 4, 4, 16이라 말할 수 있겠죠? 네. 사각형이 평사가 되고 직사각형이 마름모인데요. 네. 외워줘. 이거 안 외우는데 이건 또 아니고. 은서 왜 안 외웠어요? 근데 지금 해봐. 저는 해보자. 했는데 화학계 평사 정사각형의 중점은? 마름모. 이런. 정사각이 정사각형이야. 봐봐. 지유 한번 해보자. 사각형의 중점은? 이런. 사각형의 중점은? 평사. 평사의 중점은? 평사. 직사각형의 중점은? 마름모. 마름모의 중점은? 분주하시네. 아이고 카리신다. 직사각형. 아니긴 하다만. 등변 사다리꼴의 중점은? 마름모. 다 암기가 돼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좋아. 직사각형의 중점은? 왜 지금 안 해주지? 평사. 마름모요. 마름모. 왜 평사라고? 언제 글쎄요. 다시. 평사의 중점은? 평사요. 맞나 싶습니다. 왜 자꾸 틀리지? 한 번 더. 봐봐. 예은이부터. 평행사변형의 중점은? 직사요. 저런. 직사각형의 중점은? 마름모의 중점은? 오. 등변 사다리꼴의 중점은? 마름모. 오. 다 암기를 합시다. 단원 조각 문제는 과제입니다. 약간 그래 과제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딱 홀수법만 다 풀어볼래요? 홀수법만? 9문제만 풀면 됩니다. 홀수법만 쭉 풀어보신 다음에
같이 한번 채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의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냥 러프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그냥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였다. 일정한 비율로 확대하거나 축소해.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그냥 닮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합동인 모습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확대하지도 않고 축소하지 않았으면은 그 모습 자체를 우리는 합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뭐 1대1의 비율이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니까 합동 또한 닮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닮음의 기호를 간단하게 보면은 이제 기호 그 S라고 하는 모습을 눕혀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만약에 삼각형 ABC라고 하는 게 있고 삼각형 DEF라고 하는 게 있을 때 두 개의 도형이 만약에 닮았으면은 S를 눕혀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시면 돼요. 그 영어가 나와 있는데 어딘가 있을 텐데 similar라고 하는 모습, 그 S를 따가지고 저렇게 S라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모습을 보도록 할게요. 뭐 이렇게 생겨있는 삼각형 ABC가 있다고 합시다. ABC. 근데 얘랑 닮았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순서를 지켜줘야 되거든. 그래서 약간 처음에 좀 불편해요. 예를 들어 만약에 축소된 모습이 우리가 DEF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D랑 E랑 F. 이 용어가 존재하다 보니까 닮았다고 할 때 우리가 대응 변이라고 하는 게 있어. 여기 A, B라고 하는 이 모습이 적당히 축소가 되었을 때 얘랑 대응하는 변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순서를 맞춰야 돼요. A, B, C 순서대로 하나, 둘, 세 개 순서니까 D, E, F 이 모습 그대로 가져가서 우리가 뭐 닮았다라고 하는 거니까 일단 순서를 잘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대응 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A, B가 보이고 D가 보이는 거니까 이 순서대로 우리는 대응 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응 변. 그럼 마찬가지로 변 얘기했으니까 각도도 마찬가지로 이름이 대응 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여기 주어져 있는 각을 가지고 우리는 대응 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닮음 어떤 비라고 한 거는 대응 변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는 닮음 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주어진 길이가 뭐 2라고 치고요. 여기 주어진 길이가 만약에 1이라고 치면은 대응 변들에 해당하는 비율이 2대 1이니까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닮음 비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닮음 비를 찾을 때는 대응 변의 비례를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축소했나 얼마나 확대했나 그런 걸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은 대응 변을 가지고 보시면 되는 건데, 사실 우리가 닮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삼각형을 확대하거나 축소했을 때 갑자기 하트가 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어져 있는 각도는 절대 변함이 없겠지. 이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딱히 할 말이 없고, 대응 점이라는 것도 있어요. 빼먹고 설명했네. 여기 나와 있는 C랑 F라고 하는 거 있죠? 이런 걸 대응 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면은 A의 대응점은 D라고 하면 되겠고 B의 대응점은 뭐 E라고 말하면 되는 거니까 전혀 어려움이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평면 도형의 닮음의 성질을 보도록 할게요. 한 번에 하고 싶은데 천천히 하자. 평면 도형. 적어보게 되면은 일단 닮음인 두 개의 도형에 대해서 대응변의 길이의 비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뭐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대응변의 비는 일정하다.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끼리 여기 주어진 길이가 만약에 4라고 합시다. 이렇게. 여기 주어진 길이는 자연스럽게 2가 될 수밖에 없겠지. 얘가 2대 1이면 마찬가지로 대응한 변은 이렇게 4대 2 약분하시면 2대 1의 비율이 만족하는 것처럼 대응변의 비율은 전부 다 똑같아야 돼요. 어떤 대응변을 보든지 간에 A, B의 대응변을 봐도 괜찮고 B, C도 마찬가지고 여기 A, C, 뭐 D, F, B가 전부 다 일정하다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각은 변하지 않아요. 대응 각은 같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을 읽어보니까 닮은 비라고 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대응하는 변의 비예요. 그래서 이 닮은 비가 어찌 보면은 이거 찾는 게 이제 관건이거든.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찾는 방식은요, 정확하게 대응 변의 비를 보시면 돼요. 이 정도? 이게 평면 어떤 도형의 닮음의 성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입체 도형의 닮음의 성질도 마찬가지로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입체 도형. 첫 번째 1번은요. 얘는 대응 변이라고 하지 않고 대응하는 뭐 모서리라고 할까? 대응하는 모서리. 모서리의
B는 일정하다. 두 번째로는 대응하는 면은 각각 닮았다. 대응하는 면이요. 예를 들어 우리 교재 나와 있는 거는 삼각기둥인가 이렇게 삼각기둥 두 개가 있을 때 대응하는 면이 만약에 삼각형이라면은 마찬가지로 대응하는 면 또한 같은 도형이니까 대응하는 면은 뭐 같은 도형이다. 뭐 닮은 도형이다 라고 쓰도록 할게요. 닮은 도형이다. 그다음 이거 이해가 되고 있는 거 맞나요? 네. 미안 못 믿었어요 방금. 자 이렇게 입체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잘 그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려야 되지? 갑자기 그리기가 어려워졌는 걸. 이렇게 놓고 됐다. 이제 좀 작게 한번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조그맣게 됐다. 얘가 지금 2번이 말한 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대응하는 면은 여기 나와 있는 대응하는 면, 이 노란 색깔 보이죠? 이 삼각형이 그대로 삼각형인데 얘가 좀 축소가 된 거니까 다시 말해 대응하는 면은 닮은 도형이다 라고 쓴 거죠. 이렇게. 그 다음 1번이 말한 것도 뭐냐면은 대응하는 모서리의 비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여기 주어진 길이의 비율과 여기 길이에 주어진 비, 얘와 얘의 비율은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비율이 일정하다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닮은 비라고 하는 모습은 마찬가지로 닮은 비 찾는 경우에는 대응하는 모서리의 비다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대응하는 모서리의 비. 어렵지 않고 이따 실제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잘 이용 한번 해볼 거고 이제 조건 보도록 할게요. 꽤나 중요합니다. 닮음 조건 마치 합동처럼 우리가 SAS도 있었고 SSS도 있었고 그런 것들인데 닮음 조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가장 빈도가 좀 적어야 안 되겠어. 제일 중요한 것부터 하자. 이게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나오게 될 거고 두 번째로 종종 나오는 게 있는데 SAS요. 이게 너무 빈도가 적다 보니까 이게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처음 공부할 때. 얘는 제일 많이 나오고 좀 비중이 적어요. 세 번째로는 뭐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제 거의 알 수가 없는 모습. 시험에서 잘 안 나오고 문제 많이 못 보는데 엄청 쉬운 거고 좀 어렵고요. 얘는 쉬워요. 쉽고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모습이 가장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왜 A라고 했냐면은 선생님 얘가 말하는 거는 그냥 모든 각이 같아요. 모든 대응각이라고 할까? 대응각. 각이 같다. 그랬을 때 우리가 A 닮음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안 되겠어. 그림을 잠깐 그려보게 되면은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고 조그만 삼각형이 이렇게 있었는데 잠깐 표현. 밖에 지금 비 오는 소리인가 혹시? 야, 예전에 비 엄청 많이 왔을 때 이게 이제 보도록 합시다. 닮음 조건 이거 하다 말하는데 안 닮아 보이니까 다시 좀 닮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정도 됐다. 두 개의 도형이 닮았다라고 할 때 여기 주어진 각도가 동그라미고 동그라미.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X랑 X라고 적어주도록 할게요. 이럴 때 우리가 각도 두 개가 똑같죠.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세 개가 같은 거 아닐까 이렇게. 여기 주어진 모습이 만약에 세모였으면은 이게 전부 다 같은 게 180도가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세모로 같을 텐데 실제로는 이미 각이 이렇게 A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A라고 말하면 자연스럽게 A 다 각도가 같을 수밖에 없겠죠. 모든 각이 다 똑같지만 우리는 A라고 안 하고 A 두 번만 씁니다. 이렇게 A 닮음이고 두 번째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리도록 할게요. 그냥 이렇게 여기 주어진 삼각형이 있고 적당히 닮아야 돼. A 이 정도 됐다. 얘가 말하는 건 예를 들어 주어져 있는 앵글과 앵글이 같은 건데 예를 들어 숫자를 가지고 말하도록 할게요. 4대 2라고 하자. 이렇게 여기는 2대 1이요.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여기에 비율이 2대 1이고 2대 1인 거 보이나 이렇게? 동시에 이 사이드라고 하는 변의 비가 2대 1, 얘도 2대 1이에요. 둘 다 2대 1, 2대 1 끼인각이 같기 때문에 우리는 SAS 닮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동이 아니라 닮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냥 너무 간단한데 얘는 모든 변의 길이의 비율이 같은 거니까
예를 들어서 적당히 만들었을 때 만약에 길이가 뭐 이렇게 6이 나오고 8이 나오고 10이 나온다고 하자. 이렇게 그때 3, 4, 5가 나오는 것처럼 길이의 비가 6대 8대 10이랑 3대 4대 5랑 뭐 비율이 똑같은 게 맞죠? 그때 우리는 SSS 닮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너무 쉬워서 보통 만나기 어려운 문제가 될 거고 쉽고 좀 어렵다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으로는 이제 직각 삼각형의 닮음으로 오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떠들었다 오늘. 너희 썰 푸는 거 엄청 좋아하네요. 여기 모쏠 있어요? 모쏠? 모태솔로다. 있어요? 그래. 모구처럼 쌤 이거 직각 삼각형 닮은 거 해주시고 썰을 풀어주시는 건가요? 네야. 그 엄청나게 열심히 잘 들을 수 있는데. 아, 제가 직접 저 생각해볼게요. 심장이 멈출 것 같아. 그럼 멈춰줘. 그건 난 함부로 이 썰을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근데 저희가 한 번은 아니죠. 아, 예, 한 번도 풀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냥 저희가 처음으로 개봉판. 기본박도. 자, 직각 삼각형 닮음이요. 이거 많이 중요해요. 일단은 증명을 하긴 할 텐데 다 증명하진 않고 여러분들이 결론을 외우는 게 많이 중요하니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주의라고 써있네.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더 쉽게 암기하도록 한다. 뭐야? 그러니까 암기하라는 소리가 맞겠죠? 자, 외우래요. 무슨 말이야 이게? 보자. 여기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빗변에 수선 내리게 되면은 100%로 닮음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여기까지가 지금 빗변이라고 알고 있죠? 그 빗변에 내린 수선은요, 정확하게 닮음이다. 안 되게 써야겠어요. 줄임말이에요. 빗변에 내린 수선. 빗변에 내린 수선은 닮음이다를 기억하시고 지금부터 90도라고 나와 있는 모습을 이용해서 여기 동그라미라고 쓸 거고 이 장소를 우리가 X라고 적어주게 되면 두 개 더한 거 90도인 거 이해할 수 있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동그라미가 나올 수밖에 없겠네. 왜냐면 두 개를 더한 게 90도가 나와야 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X라고 적어줄 수가 있겠지. 이렇게 다 된 것 같아. 그리고 여기도 공평하게 90도를 적어주게 되면은 닮음 도형이 지금 3개가 있거든요. 왼쪽 직각 삼각형, 오른쪽 직각 삼각형 A 닮음. 그 다음에 뭐 왼쪽이랑 전체랑 닮았고 오른쪽이랑 전체랑 닮았다고 쓸 수 있겠죠.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아서 공식도 4개나 있어요. 4개. 다 외워줄 건데 첫 번째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1번이 말하고 있는 걸 먼저 설명하고 싶은데 일단 안 되겠어요. 형광펜으로 우리가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2가지. 외워야 되는 거니까 화살표의 방향을 잘 보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 모습을 한 번, 2번 그러니까 거듭하여 곱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가 한번 적어보게 되면은 이렇게 짧은 거 한 번, 긴 거 한 번이다 라고 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 공식을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 길이를 표현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삼각형을 주목하시고 커다란 삼각형도 한번 주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끼리 이름 좀 적어보자. 여기 A라고 할 거고 B라고 하고 C라고 하고 여기를 H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삼각형, 쌤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에 공부할 때만큼은 그냥 똑같이 생겨있는 그림 2개를 그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커다란 삼각형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렸고 여기가 지금 A였고 B였고 C였어요. 얘가 X였고 동그라미였고 이런 모습 그대로 축소시켜서 그림을 그려줄 건데 이 모습 그대로요. 축소시킨 모습이라 생각하시면서 이 장소고 90도 여기가 X가 되고 동그라미 되는 건데 내가 빗금칠한 모습 보이죠? 이만큼 A, B, H 그 모습을 여기 그림에 맞춰 그리시면 돼요. 그럼 A라고 하는 거는 A라고 하는 모습이 커다란 삼각형 입장에 90도였으니까 이제 여기 들어오는 모습은 H가 올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동그라미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이 장소가 A라고 쓰면 되는 거고 나머지 X니까 B라고 쓰면 되겠죠. 두 개의 도형은 A 닮음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려나? 이 안에 주어져 있는 삼각형의 모습을 이런 커다란 삼각형의 모양을 맞춰가지고 순서를 바꾸자 하는 겁니다. 자, 순서를 적어보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삼각형 ABC랑 누구랑 닮았습니까? 라고 말한다면은 이 순서 그대로니까 삼각형 H, B, 그 다음에
A라고 적어주면 두 개의 도형은 닮았다라고 순서를 맞춰 쓸 수 있는 거야. 괜찮겠죠? 이제 저 공식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냥 편하게 AB랑 AC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에 있는 선분 AB랑 그 다음에 커다란 삼각형 이렇게 BC요. 그러니까 이 주어져 있는 이 모습과 이 모습의 비율은 누구랑 같을 거냐면은 BH랑 BA랑 같을 수밖에 없겠지? 라고 적어보게 되면은 삼각형 A부터 B까지 선분의 길이와 B부터 C까지의 비율, 그러니까 왼쪽 삼각형의 얘 두 개는요, 축소한 삼각형이니까 HB랑 BA라 쓸 수 있겠죠. 따라서 우리가 HB라고 하는 선분의 길이의 비율과 A부터 B까지 선분의 길이의 비율과 같다라고 쓰는 거야. 따라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은 거니까 이렇게 외항의 곱을 적어주니까 A부터 B까지 선분의 길이를 제곱하게 되면은, 자, 얘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B부터 H까지 선분의 길이 곱하기 BC 길이가 된다라고 증명이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AB를 제곱했다라고 했으니까 초록 색깔 두 번 곱한 결과는요, BH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다라고 증명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되었나요? 이번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한번 보고 갈 건데, 이제 하나의 그림으로 하지 않고 자, 그려놓고 또 쪼개도록 할게요. 90도 90도 우리끼리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이번에 아니야, 믿어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커다란 삼각형 보이시는 거 맞죠? 얘랑 노랑 색깔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 두 개가 닮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공식이 하나 있거든요. 일단 표시 한번 하고 가자. 여기다가 적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모습을 두 번 곱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여기 C부터 H까지 한번, C부터 이렇게 B까지 한번 곱한 거랑 같다라고 하는 결과. 두 번째 공식이에요. 얘도 증명할 수 있거든. 저랑 뭐가 다른 거예요? 얘 왼쪽이 오른쪽이잖아요. 이 90도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거 두 번 곱한 거는 짧은 거 곱하기 긴 거다. 얘도 마찬가지로 90도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오른쪽 곱한 거는 짧은 거 긴 거다라고 외워주면 되는 거야. 자,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ABC라고. 여긴 H. 한 번에 될까 모르겠는데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그림을 안 그리고 써볼 건데, 봐봐. 그러면은 선분 A부터 C까지 길이의 비율과 B부터 C까지라고 적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철저하게 커다란 삼각형을 본 거야. 되려나? X라고 쓸 거고요. BC라고 한 건 90도. 그러니까 우리끼리 아래쪽에 살짝 적어봤는데 이게 누구냐면은 바로 대각을 적어준 거야. 사실 AC라고 하는 선분은 커다란 빨강 색깔 삼각형 입장에서 X라고 하는 거의 대변이었어요. 인정하죠? 그 다음에 BC라고 하는 선분 길이라고 하는 거는 이만큼은 빗변이니까 90도라고 하는 거의 대변이었어. 그거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대응하는 변을 적어주면 되는 거야. 자, 이제 우리가 노랑 색깔 삼각형을 바라봤을 때 X의 대변은 그렇죠, CH라고 쓸 수 있겠나? 그렇다면 90도에 해당하는 대변은요, AC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적어주게 되면은 결론이 증명되는 거죠. 자, 외항의 곱이니까 AC 길이가 제곱되었고, 그때 C부터 H까지 선분 길이 곱하기 B부터 C까지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진짜로 이렇게 초록 색깔 두 번 곱한 거는 보라 색깔 곱하기 보라 색깔이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얘는 약간 다른 게 뭐냐면은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나면은 사실 잘 보이거든요. 그림을 그려서 밝힐 수도 있고 그림을 안 그리고 한 번에 이렇게 각도를 적어주면서 증명할 수도 있어요. 얘가 좀 더 심화된 버전이야. 확실히 편하거든요. 그림을 한 번 더 안 그려도 되니까 더 편한 건 맞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대응하는 각도를 잘 찾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약간의 단점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도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그림인데 이제 그림 안 그리고 해도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 네. 그래요? 네,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ABC 여기다가 수선 내려주게 되면 여기 H. 이번에는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두 개가 닮았다고 해볼 건데, 자, 일단 쓰자. 동그라미 X, 동그라미 X. 이번에 하려고 하는 거는 노랑 색깔 삼각형 왼쪽에 있는 모습이요. 요 놈과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니까 보라색. 이렇게. 이거 지금 두 개가 닮았거든요. A 닮음. 괜찮죠?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결론부터 좀 말해보도록 할게요. 결론은 약간 이 주어져 있는 가운데 있는 모습을 이렇게 두 번 곱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90도에서 시작이 항상
90도에서부터 이렇게 두 번 곱한 결과는 여기 B부터 이렇게 H까지 또 H부터 C까지 곱한 결과랑 같다예요. 두 번 곱한 거는 왼쪽, 오른쪽 굽이랑 같다. 일단 외울 건데 왜 그런지를 보면은 그림 다시 그리자고 했죠. 노랑 색깔 그림에 맞춰서 두 개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노랑 색깔 도형. 그 다음 보라 색깔 도형도 왼쪽 모습이랑 똑같이 그리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노랑 색깔 도형 모습 그렸죠. A, B, H. 이 모습 그대로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럼 누가 와야 될까 여기에? C가 와야겠지. 90도니까 H가 와야겠고 여기는 나머지 A가 올 수밖에 없는 모습인 거죠. 따라왔나요? 자, 그 상태로 밝히고 싶은 거는 뭐 이런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그대로 질러버려요. 우리 AH랑 BH의 비율을 보도록 할게요. A부터 H까지와 B부터 H. 이 순서 맞춰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CH를 가져올 수밖에 없겠고 그 다음에 AH를 가져오시면 되는 거 맞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외항의 곱이 말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두 번 곱하고는 초록색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 내항의 곱이 말하고 있는 건 BH랑 CH랑 곱하는 거니까 그대로 내항의 곱이 말하고 있는 거죠. 증명이 된 거야 이렇게. 자, 마지막 공식이 남았는데 마지막은 이건 넓이 공식이라서 소자 공식은 이미 했었거든 우리가. 소공식. 이건 닮음이라기보다는 그냥 바로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90도가 있고요. 90도가 이렇게 있어. 이건 했던 거니까 빨리 한번 해보자. 이렇게 초록색이랑 곱한 결과를 말해보게 되면은요. 여기 주어져 있는 이만큼 길이 곱하기 요만큼이다 라고 하는 거. 소공식 기억하고 있나요? 그냥 시옷 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이 회전돼 있어도 여러분이 공식을 쓸 수 있어야 돼. 예를 들어서 자, 앵글도 맞추고 됐다. 90도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믿어볼게요. 90도. 이렇게 90도. 그림이 회전되어 있는 거 느껴져요? 그때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그림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도 공식을 쓸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 개 곱한 결과는 어디랑 어딘지 알겠어요? 여기라는 거 이해가 되나 이렇게? 그건 돼요. 나머지도 되셔야 돼요.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90도가 이렇게 있고 90도가 이렇게 있을 때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누가 한번 해볼까? 이 가운데 거를 두 번 곱해버려. 그럼 결론적으로 요 장수에서 아래쪽으로 한번 위로 한번 곱해준 거랑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냥 이런 내용들을 다 우리가 꼼꼼하게 외우자는 거야. 회전돼 있어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를 쭉 풀어갈 수가 있는 건데 잠깐 좀 쉬었다가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